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5월 19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QUBT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사기 혐의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QUBT 퀀텀 컴퓨팅인데요.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매출은 미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1분기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다만 최근의 계약 내용을 보면 매출이 앞으로는 증가할 만한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는 계약들이 몇몇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재무 리스크는 감당할 만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 사기 혐의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주가도 매우 고평가되어 있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최근의 계약 소식들이 사실이라면 QUBT 퀀텀 컴퓨팅의 기술은 다른 양자주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실적 얘기는 후반부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QUBT 최근 소식들 같이 보고 최근 발표한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UBT는 최근 애리조나주 템피의 퀀텀 포토닉스 칩 파운드리 건설을 완료해서 본격적인 외연 확장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5개의 회사로부터 사전 주문을 받았고, 파운드리 건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영업에 따른 주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FLN 포토닉 칩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기존 고객에 대한 사전 주문에 대해서는 양산과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아무래도 완만하게 매출을 키워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6년부터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운드리였고, 최근에도 사기 혐의 등에 연루되었던 파운드리였지만 어찌 되었든 완공이 되었고요. 이 공장에서 2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고 하면 최근에 있었던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록펠러 대학교, 웨일 코넬 의대로 구성된 비영리 신약개발연구소 샌더스 TDI와의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하고 라이다 기반 양자 광자 진동계 R&D 장비 구매 주문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존스 홉킨스 대학 라이다 기술 계약에 이은 두 번째 주문이어서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기술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는 입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추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계약 규모는 40만 6천 달러라고 하고요. 2026년 5월 31일까지 나사의 랭글리 연구센터와 함께 우주 라이다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QUBT의 양자 컴퓨터죠. 디렉3를 사용해서 태양광 소음을 식별한다고 하고요. 이러한 식별을 통해서 신호대 잡음비라고 하는 SN 레이시오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햇빛 소음은 나사가 낮 시간 동안 대기를 감지하고 지구 관측 데이터를 얻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지만 측정이 어려워서 난제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QUBT의 양자컴 디렉3를 사용해서 이것을 SN 레이시오로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수치화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으로 퀀텀 컴퓨팅이 나사와 이미지 처리뿐만 아니라 라이다 데이터 처리도 진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우주와 지구의 관측 기술을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혁신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들은 QUBT 퀀텀 컴퓨팅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양자주와 기술적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퀀텀 컴퓨팅이 자동차 회사의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친환경적이고 비용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기능을 갖춘 특수 제작 컴퓨터를 매각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고객 맞춤형 특수 장비로 보여지고요. 맞춤형 제작 납품건으로 보입니다.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만 QUBT 퀀텀 컴퓨팅 제작 역량을 보여주는 소식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범용적이고 상용적인 양자 컴퓨팅 분야가 성숙하기 전에는 이러한 비즈니스가 한동안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자동차 업계에서 입지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QUBT 퀀텀 컴퓨팅 실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UBT 작년 4분기 매출은 2023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62,000달러를 기록해서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2024년 3분기보다도 감소한 매출 실적을 기록해서 실망을 줬었는데요. 실적 발표 전까지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2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였고, 반대로 운영 비용은 TFLN 칩 파운드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해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합병과 관련한 부채 시가평가로 인한 비연금 비용이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주당 순손실은 0.47달러로 2023년 0.09달러 손실 대비 5배 이상 증가해서 매우 위험한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애널리스트 종합 의견은 올해 40% 이상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지난 실적을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발표한 1분기 실적도 같이 요약해서 보시면요. 일단 이번 1분기 매출은 39,000달러로 컨센서스 추정치인 30만 달러를 크게 밑돌았고요. 작년 4분기보다도 줄었습니다. 2024년 1분기 27,000달러보다는 44% 증가했지만 매출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5개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주문이 늘고 매출이 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이 대학과 설계회사 주문이어서 매출에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리조나주 템피에 있는 퀀텀 포토닉스 칩 파운드리 건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매출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합병으로 인한 회사의 워런트 부채 시가평가 가치평가액 2,360만 달러 비연금 이득으로 1,700만 달러, 기본주당 0.13달러의 이익을 보고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매출 실적 개선에 따른 이익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운영 비용은 2024년 1분기 대비해서 200만 달러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조직의 증가로 인한 것이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도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영업 손실의 확대는 여전히 불안 요소라고 보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보통주 공모를 통해서 9,360만 달러를 조달하면서 2025년 3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을 1억 6,600만 달러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파운드리 건설로 재무 리스크가 컸던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기 사건에 대한 리스크가 컸던 QUBT 퀀텀 컴퓨팅이었고 사실 이번 실적 발표도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생각이 되고요. 최근의 계약에서 앞으로 매출 증가에 대한 다소의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다음 분기 실적을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속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매출은 아직은 먼 이야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양자주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종목이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지만 오늘 말씀드린 나사와의 계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자와 포토닉스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기술의 차별화는 있는 만큼 2분기부터라도 좀 더 개선된 실적을 보여준다면 퀀텀 컴퓨팅 QUBT라는 회사를 양자 포토닉스 전문 회사로 각인시킬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QUBT는 큰 리스크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은 세력이 장난을 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하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관망을 하면서 QUBT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QUBT 주가는 단기적으로 계속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 그런 만큼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